한미 군당국은 북한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내일 B2나 B1B 같은 전략 폭격기를 다시 한국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서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되어 온 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업은 북한의 핵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핵무기 개발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중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랴오닝 홍샹그룹입니다. 중국 동북부 단등과 선양을 거점으로 대북무역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지난달 미 법무부 당국자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위법 혐의를 알린 뒤 중국 당국은 회사 자산을 동결하고 대표인 마샤오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안보연구기관 C4ADS도 국내 싱크탱크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홍상그룹을 중국의 대북 제재 우회 통로로 지목했습니다. 2011년부터 5년간 북한과 5억 3천만 달러, 6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으며 특히 알루미늄 괴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4가지 금지 물품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때마침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뉴욕에서 만나 사법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막기 위한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이제 관심은 중국이 이 홍샹그룹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제재에 나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 선양에는 홍샹그룹이 운영하는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중국 내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편상욱 특파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홍샹그룹이 대주주인 야오닝성 선양의 칠보산 호텔입니다. 15층 건물에 154개의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입니다.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도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선양에 오는 북측 인사들은 대부분 이 호텔을 이용합니다. 这饭店来的顾客中的北朝鲜来的人很多。 호텔 내부에는 고려항공 매표소를 비롯해 관광회사까지 성업 중입니다. 사증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아니, 지금 평양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괴성도 가고 매양산도 가고. 북한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은 대중식사가 3층개발방, 4층은 회의장, 장소가 후입가국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단동의 쇼핑몰 점원에서 시작해 회사를 키워온 홍샹그룹 마샤홍 대표는 단동을 중심으로 무역과 운수회사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现在这个公司还在正常的运行吗？公司现在是正常的，请问现在还可以往朝鲜这个运送货物吗？ 특히 미국이 대북거래 핵심 창구로 지목하고 중국 당국도 수사 착수 사실을 공식 확인한 만큼 타격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至于你提到的有关企业，中国有关部门正在依法对其经济犯罪等违法行为进行调查处理，并已于今日公布了相关的消息。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홍샹그룹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향후 안보리 대북 제재의 수위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선양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호 로켓입니다. 1단 추진체가 노동미사일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당 추진력이 27톤씩, 보조 엔진 4개까지 합친다면 모두 120톤의 추진력을 냈습니다. 추진력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신형 로켓의 추진력은 무려 80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발사 때처럼 4개를 합친다면 320톤의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되고 미국 본토까지 충분히 이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뉴스인뉴스 안정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신형 ICBM 엔진 연소 실험과 이번 실험을 비교해봤습니다. 짧고 굉장히 뭉툭한 형상인데 비해서 지금 오늘 보여준 엔진은 노즐이 아주 굉장히 날렵하고 길게 생겼어요. 고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엔진 형상이다. 엔진 연소 시간을 200초로 늘린 것도 기술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연소 시간이 늘어난 만큼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 광명성호 발사 때처럼 이번 로켓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들 경우 미 본토 전역이 타격 가능하지만 길이 40~50m로 크기가 너무 커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어 발사 준비 단계에서 타격받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북한이 이번 로켓의 경량화를 추진해 KN-08이나 14 같은 ICBM급 미사일에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또는 2개 엔진을 넣고서 그리고 연료를 산화제를 많이 안 쓴다 그러면 길이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죠.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내일 B2나 B1B 같은 전략 폭격기를 다시 한국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위성 발사용 로켓의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의 엔진보다 추진력이 훨씬 커진 것인데 우리 군 당국은 위성을 빙자해서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대에 설치된 엔진에서 빨갛고 긴 화염이 뿜어나옵니다. 현장을 지켜보는 김정은의 책상에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을 지칭하는 백두산 계열 80톤급 액체 로켓이라 적힌 도면도 보입니다. 북한은 정지위성 운반 로켓을 새로 개발했으며 신형 로켓의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었습니다. 작업 전 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정지위성은 고도 36,000km 상공에서 지구와 같은 속도로 자전하는 위성으로 통신과 기상관측 분야 등에 활용됩니다. 북한은 로켓이 80톤 무게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추진력을 가졌고 작업시간, 즉 엔진 연소 시간이 200초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위성 개발을 빙자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추력의 신형 엔진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호 로켓입니다. 1단 추진체가 노동미사일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당 추진력이 27톤씩, 보조 엔진 4개까지 합친다면 모두 120톤의 추진력을 냈습니다. 추진력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신형 로켓의 추진력은 무려 80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발사 때처럼 4개를 합친다면 320톤의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되고 미국 본토까지 충분히 이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뉴스인뉴스 안정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신형 ICBM 엔진 연소 실험과 이번 실험을 비교해봤습니다. 짧고 굉장히 뭉툭한 형상인데 비해서 지금 오늘 보여준 엔진은 노즐이 아주 굉장히 날렵하고 길게 생겼어요. 고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엔진 형상이다. 엔진 연소 시간을 200초로 늘린 것도 기술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연소 시간이 늘어난 만큼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 광명성호 발사 때처럼 이번 로켓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들 경우 미 본토 전역이 타격 가능하지만 길이 40~50m로 크기가 너무 커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어 발사 준비 단계에서 타격받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북한이 이번 로켓의 경량화를 추진해 KN-08이나 14 같은 ICBM급 미사일에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또는 2개 엔진을 넣고서 그리고 연료를 산화제를 많이 안 쓴다 그러면 길이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죠.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내일 B2나 B1B 같은 전략 폭격기를 다시 한국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서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되어 온 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업은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핵무기 개발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중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랴오닝 홍샹그룹입니다. 중국 동북부 단등과 선양을 거점으로 대북 무역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지난달 미 법무부 당국자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위법 혐의를 알린 뒤 중국 당국은 회사 자산을 동결하고 대표인 마샤오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안보연구기관 C4ADS도 국내 싱크탱크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홍상그룹을 중국의 대북 제재 우회 통로로 지목했습니다. 2011년부터 5년간 북한과 5억 3천만 달러, 6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으며 특히 알루미늄 궤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4가지 금지 물품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때마침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뉴욕에서 만나 사법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막기 위한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이제 관심은 중국이 이 홍샹그룹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제재에 나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 선양에는 홍샹그룹이 운영하는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중국 내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편상욱 특파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홍샹그룹이 대주주인 랴오닝성 선양의 7보산 호텔입니다. 15층 건물에 154개의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입니다.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도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선양에 오는 북측 인사들은 대부분 이 호텔을 이용합니다. 这饭店来的顾客中的北朝鲜来的人很多。 호텔 내부에는 고려항공 매표소를 비롯해 관광회사까지 성업 중입니다. 사증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아니 중국 평양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괴성도 매양산도 가고. 북한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문 대중 식사가 3,000개를 넘어 사주문 회장 장소가 후입 가국에서 결혼식 한다는. 단동의 쇼핑몰 점원에서 시작해 회사를 키워온 홍샹그룹 마샤옹 대표는 단동을 중심으로 무역과 운수회사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现在这个公司还在正常的运行吗？现在是正常的。请问现在还可以往朝鲜这个运送货物吗？ 특히 미국이 대북거래 핵심 창구로 지목하고 중국 당국도 수사 착수 사실을 공식 확인한 만큼 타격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至于你提到的有关企业，中国有关部门正在依法对其经济犯罪等违法行为进行调查处理，并已于今日公布了相关的消息。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홍샹그룹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향후 안보리 대북 제재의 수위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선양에서 SBS 편사옥입니다.